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현실, 그것은 어제의 당신이 상상하고 허락한 결과다. 누군가는 이를 믿기 싫어하고 또 누군가는 이 사실에 각성한다. 현실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품고 사는 사고, 떠올리는 이미지, 반복되는 감정이 당신의 오늘을 만든다. 아무도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다. 아무도 당신을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하지 않았다. 다만 당신이 받아들인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난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어요.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다. 노력이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니다.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내면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진짜로 믿지 않으면 그 행동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잠재의식은 단 한 가지에만 반응한다. 당신이 진심으로 확신하는 것. 의식은 수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무의식은 단 하나만 따른다. 그 하나가 바로 당신의 자기 이미지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는가? 자신을 부족하다고 믿는가? 아니면 가능성 덩어리라고 느끼는가? 무의식은 상징을 이해하지 않는다. 직접적이고 반복된 이미지, 감정, 에너지에만 반응한다. 아무리 멋진 말을 외워도 그 말이 당신의 에너지에 스며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단 한 문장이 당신의 진동을 바꾸면 그 순간부터 현실은 뒤틀린다. 많은 사람들이 시각화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미지보다 감정이 약하기 때문이다. 상상 속에서 부자가 된 자신을 떠올리지만 마음은 여전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 그 불일치가 무의식의 신호를 혼동시킨다. 무의식은 혼란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이 가장 자주 발산하는 진동을 기준 삼아 현실을 조정할 뿐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감정이 동반된 상상이다. 그 이미지 안에서 웃고 뛰고 손끝으로 만지고 가슴이 떨릴 만큼 몰입해야 한다. 당신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감정이 따라가면 뇌는 그것을 지금이라 여긴다. 그리고 무의식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을 유지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우주는 당신의 주문이 아닌 당신의 파동에 반응한다. 그러니 명심하라. 말보다 진동이 먼저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에는 빈곤의 파동이 담겨 있다. 이미 가진 사람은 되고 싶다 말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한다. 그 존재의 파동을 미리 살기 시작할 때 현실은 그 진동에 맞춰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이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할 때 처음엔 마음이 거부할 것이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첫 단계다. 불편함은 변화의 시작이다. 계속 말하라. 계속 느껴라. 계속 반복하라. 의식은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무의식은 반복을 따른다. 그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진짜 믿음이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바뀐다. 당신은 그동안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지만 진짜로 바뀌는 건 정체성이다.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은 저절로 달라진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걸음걸이가 바뀐다. 자기 이미지가 바뀌면 그에 맞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 그래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바뀐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산다. 당신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 그 변화는 오늘 이 글을 읽는 지금 시작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진동, 이 각성, 이 흔들림을 무시하지 마라.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 이 파동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선택하라.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뒤바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받느냐를 결정한다. 믿음은 무의식이 승인한 명령이다. 그리고 무의식은 그 명령을 충실하게 실행한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진다. 내가 뭔가를 믿으려면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믿음은 증거 이전에 존재해야 한다. 믿음은 현실을 만든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현실은 그 결과일 뿐이다. 이제는 진실을 직면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은 당신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들의 종합이다. 더 원한다면 더 믿어야 한다. 더 크게 가지려면 더 깊이 각인돼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엔 자기 이미지가 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모든 결과의 뿌리다.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 부족함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된다. 자신을 항상 기회가 없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무의식이 거부하기 때문이다. 자기 이미지와 어긋나는 것은 무의식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강연을 들어도 현실은 그대로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정보를 타인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진짜 변화는 정보가 아니라 동일시에서 온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다 라는 감각. 그 감각이 무의식을 뚫는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새로운 파동이 생성된다. 당신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미 이루어진 듯이 행동하고 이미 가진 것처럼 감사하면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착각한다. 그 착각이 반복되면 현실이 그 환상에 굴복한다. 바로 이것이 재프로그래밍이다. 당신의 뇌와 마음은 프로그램이다. 어릴 때부터 사회, 부모, 교육, 실패의 경험으로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다 라고 각인돼 왔다. 그 각인은 코드다. 하지만 모든 코드는 다시 쓸 수 있다. 그 어떤 프로그램도 영구적이지 않다. 다만 문제는 기존 코드가 너무 오래 실행되었다는 것.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엔 어색할 것이다. 반감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는 순간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진다. 그 회로는 감정을 바꾸고 감정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현실을 바꾼다. 모든 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을 바꾸는 건 밖이 아니라 당신이 반복하는 내면의 이미지다. 이제 질문하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진짜로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현실을 허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답하라. 나는 풍요를 허용하는 사람이다. 풍요는 외부 조건이 아니다. 그건 내면의 수용성이다. 풍요로운 사람은 항상 감사할 무언가를 찾고 항상 기회 속에서 행동하며 항상 이미 있다는 상태로 살아간다. 반대로 결핍된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확인하고 항상 걱정을 예측하고 항상 안 될 거야 라는 무의식을 강화시킨다. 풍요는 당신이 얼마나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 진동하느냐다. 돈은 에너지다. 에너지는 주파수에 반응한다. 그리고 당신의 주파수는 감정, 믿음, 이미지, 말, 생각의 조합이다. 그러니 풍요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현실이 아무리 팍팍하더라도 당신이 풍요로운 감정을 먼저 느낄 수 있다면 그 감정은 주파수를 바꾼다. 그리고 우주는 그 주파수에 상응하는 현실을 구성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 생각, 그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그건
현실을 향해 흘러가는 첫 번째 파동이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현실은 그 보이지 않는 진동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간, 만지고 있는 사물, 받고 있는 월급, 타고 다니는 차, 함께 있는 사람, 마주하는 상황까지 그 전부는 당신이 과거에 생각한 것들의 결과물이다. 생각은 씨앗이다. 감정은 그 씨앗에 주는 물이고 행동은 햇빛이며 현실은 자라난 나무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삶은 과거의 생각이 자라난 숲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불행해진다. 현실은 우연이고 운이고 타인의 탓이 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이 된다. 하지만 당신은 구경꾼이 아니다. 당신은 설계자다, 창조자다, 파동을 만들어내는 송신탑이다. 문제는 그 송신탑이 어떤 파동을 계속해서 반복 전송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어나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난 아직 멀었어 라고 말하고 지하철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거리를 걷는 동안 당신은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기 정의는 곧 현실이 된다. 이건 우주의 법칙이다. 에너지의 흐름이다. 그리고 그 흐름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노력하고 있어. 나는 진심이야.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그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노력은 에너지일 뿐 방향이 아니다. 생각이 설정한 방향이 잘못되면 그 모든 노력은 반대편으로 나아가는 고속열차일 뿐이다. 난 언젠가 성공할 거야. 조만간 기회가 올 거야. 언젠가는 나도 바뀌겠지. 아니다. 그건 지금 아닌 상태를 강화하는 생각이다. 무의식은 언어의 뉘앙스를 해석하지 않는다. 단지 반복되는 파동을 기록하고 실행할 뿐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언젠가가 아니라 이미라고 말해야 한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이미 그 상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다. 그 상상이 어색할수록 그 말이 거짓처럼 느껴질수록 당신의 무의식은 그 파동에 익숙하지 않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건 바꿔야 할 시점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자주 말한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자유를 원해. 나는 사랑받고 싶어. 그런데 왜 그걸 실현하지 못할까? 왜 계속해서 현실은 모순을 반복할까? 그건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면서 무의식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그 말 뒤에는 숨겨진 감정이 따라온다. 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어. 하지만 지금까지 실패만 했잖아. 하지만 세상은 쉽지 않아. 이 감정은 말보다 강하다. 그리고 파동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생성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문장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을 지우는 것이다. 그 감정이 지워질 때 당신의 생각은 드디어 진짜 믿음이 된다. 그리고 믿음은 파동의 진폭을 증폭시킨다. 그때부터 세상은 반응한다. 사람이 바뀌고 타이밍이 달라지고 기회가 보이고 우연처럼 보이던 것들이 의미를 갖고 당신에게 찾아오기 시작한다. 그건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다. 그건 그냥 당연한 파동의 작용이다. 전파를 보내면 주파수가 맞는 것만 수신된다. 라디오 주파수를 91.1에 맞추면 103.5는 들리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몇 mh에 맞춰져 있는가? 당신의 현실은 어떤 파동에 응답 중인가? 생각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는 말은 그저 멋진 말이 아니다.
그건 에너지 레벨이 바뀌면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현실이 반드시 바뀐다는 물리적 구조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걸 끌어당기려면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상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상상은 기분 좋은 꿈이 아니라 감정이 실린 뼛속까지 믿어지는 장면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무의식은 언어를 해석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아니라 그림에 반응한다. 그림과 감정, 그리고 반복. 그것이 무의식을 설계하는 3요소다. 머릿속으로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만이 현실에서 그 장면을 붙잡을 자격이 있다. 만약 지금 원하는 삶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당신의 무의식 속 설계도가 빈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의식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지금까지 입력된 과거의 데이터를 반복 출력할 뿐이다. 그게 현실이 되며 그 현실을 당신은 운명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건 운명이 아니라 오래된 이미지의 리사이클링일 뿐이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미지를 다시 그리는 것.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신은 그 삶의 장면을 상상해야 한다. 어떤 집에서 일어나는, 누구와 커피를 마시는가, 어떤 말투로 전화를 받는가, 계좌에는 얼마가 있고 이메일에는 어떤 메시지가 와 있는가, 어떤 음악을 들으며 어떤 표정으로 거울을 보는가. 이걸 생생하게, 디테일하게, 감정적으로 느껴야 한다. 느끼는 순간 무의식은 그 이미지를 현실로 착각하고 당신의 행동을 그에 맞게 조정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신은 이유 없이 더 당당해지고, 이유 없이 더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이유 없이 더 정확한 타이밍에 반응한다. 그건 우연이 아니다. 그건 무의식의 재조정이 만들어낸 파동의 변화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 자기 이미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믿는 자신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이게 진실이다. 아무리 목표를 높게 세워도 자기 이미지가 난 그럴 수 없어 라고 믿는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목표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즉시 방어 반응을 실행한다. 내가 그걸 해도 돼? 그건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 문장들이 당신의 생각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당신의 자기 이미지가 보낸 신호일 뿐이다. 그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만나도, 아무리 좋은 사람과 함께해도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다. 왜? 무의식은 기준점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인생은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자동 조정되고 있다. 이 기준점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면 잠깐 올라가더라도 다시 떨어진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그 기준을 바꿔야 한다. 그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자기 정의로부터 만들어진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무의식적 대답이 당신의 파동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파동은 당신이 선택하는 말, 당신이 고르는 옷, 당신이 맞닿는 사람, 당신이 생각 없이 내리는 결정 속에 모두 반영된다. 이 기준을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다. 반복된 상상, 반복된 감정, 반복된 행동. 당신은 매일 의도적으로 더 높은 이미지 속에 자신을 밀어넣어야 한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받는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가능하다. 이 문장들을 지겨울 만큼 반복해야 한다. 처음엔 믿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의식은 진실과 반복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저 자주 듣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게 훈련이다. 그리고 그 훈련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구성한다. 당신은 풍요를 원한다고 말한다. 돈을 원하고 시간의 자유를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당신의 무의식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무리 겉으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해도 무의식 안에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미세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 감정은 파동을 왜곡시키고 그 왜곡된 파동은 결국 풍요 대신 결핍을 끌어온다. 풍요는 절대로 행운으로 오지 않는다. 그건 에너지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내면에서 먼저 허락된 자에게만 반응한다. 나는 가질 수 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미 풍요롭다. 이 감정이 내면에 각인될 때 당신의 말투가 바뀌고 당신의 걷는 방식이 바뀌고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이 달라진다. 그렇게 바뀐 파동은 현실의 조각들을 재배치한다. 그게 바로 풍요 마인드셋의 힘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생각만으론 부족하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은 생각의 에너지를 실체로 바꾸는 도구다. 당신의 믿음이 진짜라면 당신의 움직임은 바뀌어야 한다. 오늘 해야 할 작은 행동을 찾아라.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플랜을 다시 쓰는 것, 책상 정리를 하는 것, 거울 앞에서 선언하는 것, 작고 사소한 움직임이 파동을 바꾸는 시그널이 된다. 그리고 그 반복이 잠재의식에게 이 변화는 진짜다라는 확신을 준다. 여기서 진짜 핵심이 있다. 감사의 진동. 감사는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파동이다. 아직 오지 않은 현실에 감사를 보내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감정을 내보내는 것. 무의식은 그 감정을 현실로 착각한다. 그 착각은 새로운 기준점을 만든다. 그리고 그 기준점은 당신이 어떤 삶을 기본값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바꾼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결핍의 상태에 머물 수 없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풍요 속에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반응한다. 풍요는 파동에 반응한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움직임, 당신의 말 속에 감사의 진동이 흘러갈 때 우주는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 이건 그냥 좋은 사람 되기 운동이 아니다. 이거는 의식의 확장을 위한 기술이다. 당신은 지금 반응하는 존재에서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삶이 무의식적 패턴의 결과였다면 이제부터는 의식적 설계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 모든 생각이, 모든 단어가, 모든 선택이 하나의 진동으로 이어지고 그 진동이 현실의 조각을 끌어모은다. 그리고 그 현실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당연한 결과다. 생각은 현실을 만든다. 그건 비유가 아니다. 그건 시스템이다. 당신이 지금 떠올린 그 장면은 이미 현실로 향하는 길 위에 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지금 믿는 이미지가, 지금 반복하는 행동이 당신을 정확히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혼란 속에 머무르지 마라.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무엇을 반복해야 하는지. 이제는 움직여야 할 시간이다. 이미 가진 자처럼 생각하고 이미 이룬 자처럼 행동하라.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생각한 만큼 이룬다. 나는 지금 그 길 위에 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 그 순간 무의식은 더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은
마침내 당신이 상상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다. 당신이 그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당신이 느끼기 전에는 현실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이 믿기 전에는 성공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게 진실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불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가진 현실 역시 당신이 직접 그린 결과이기 때문이다. 생각 없이 주어진 삶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된 이미지를 떠올렸고 그 이미지에 감정을 실었고 그 감정은 파동을 만들었고 그 파동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끌어당겼다. 이제 깨달아야 한다. 현실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성공한 자기 자신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성공을 말하지만 그림은 그리지 않는다. 목표는 적어두지만 이미지는 없다. 행동은 하지만 감정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없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현실은 언제나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 당신은 뇌를 속일 수 있다. 무의식은 진짜와 상상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 말은 곧 반복된 상상이 진짜 현실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훈련해야 한다. 매일 아침 눈을 뜨기 전, 밤에 눈을 감기 직전 그 상을 선명하게 떠올려야 한다. 당신이 진짜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공간에 살고 있고,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떤 옷을 입고, 누구와 함께 일하고, 어떤 숫자를 통장에 찍고 있는가? 이 모든 걸 의식적으로 설계하고,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그게 훈련이다. 그게 성공을 먼저 그리는 연습이다. 상상이 먼저다. 현실은 그 상을 따라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산다. 현실을 바꾸고 나서야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 현실이 좋아지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믿는다. 아니다. 기분이 먼저 좋아져야 현실이 따라오는 것이다. 파동은 감정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감정은 무의식 속 이미지에 의해 촉발된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느낌이 바뀌고 그 느낌이 당신의 말투를 바꾸고 말투는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당신의 현실을 바꾼다. 이건 순서다. 그리고 이 순서를 건너뛰려는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다. 성공은 기술이 아니다. 습관도 아니다. 성공은 정체성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이미 그 기준에 올라 있다. 이 정체성을 먼저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당신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그걸 자기 이미지라고 한다. 그리고 이 자기 이미지는 당신 인생의 온도 조절기다. 당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해도 무의식이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설정되어 있다면 당신은 본능적으로 지금의 기준점으로 돌아온다. 그건 실패가 아니다. 그건 프로그래밍이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다시 쓸 수 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그리는 연습이다. 당신의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상상하고 그 상을 믿고 그 상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 상에 맞게 말하고 그 상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게 파동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파동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기회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고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게 된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에너지다. 이건 시스템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을 너무 좁은 틀 안에 가둬놓고 살았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무의식이 그렇게 정한 것이다. 당신은 반복해서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고 같은 감정에 젖었고 같은 실망을 예측했고 결국 같은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걸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만든 게 아니다. 그건 당신 안에 주입된 이미지가 만든 현실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대부분 당신이 원한 적도 선택한 적도 없다. 부모의 말투, 어릴 적 듣던 부정적인 대사들, 실패한 경험, 거절당한 기억, 비웃음 당했던 순간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무의식 속 깊이 저장되어 나는 이 정도다 라고 정의 내리게 만들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리고 바꾸려면 다시 그려야 한다. 지금의 당신이 아닌 원하는 당신의 모습으로. 그리기 위해선 느껴야 한다. 느끼기 위해선 몰입해야 한다. 몰입하기 위해선 상상 속에서 먼저 살아야 한다. 그게 시각화의 힘이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흐릿하게 떠올리는 게 아니다. 선명한 이미지와 구체적인 감정이 있어야 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창문이 보이는가?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잔은 어떤 모양인가? 문자로 도착한 메시지는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 오늘 하루의 일정은 어떤 성공으로 채워져 있는가?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눈빛으로 세상을 마주하는가?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미지 속에서 실제로 하루를 살아보는 것이다. 하루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하루에 수십 번, 시간 날 때마다 무의식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반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반복된 것을 진실로 믿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까지도 반복된 실패 이미지, 반복된 부족함, 반복된 불안, 반복된 자책을 머릿속에서 재생시켰다. 그게 지금 당신의 삶을 만든 것이다. 이제는 반복을 바꿔야 한다. 의도적으로, 공격적으로 감정을 실어서 반복해야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그런 문장은 삭제해야 한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건 단지 반복된 환상이다. 그리고 그 환상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더는 힘을 가질 수 없다. 이제는 새로운 문장을 입력해야 한다. 나는 가능한 사람이다. 나는 그 이미지를 가질 자격이 있다. 나는 풍요를 당연하게 누린다. 나는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문장은 그저 자기 암시가 아니다. 이건 무의식을 리셋하는 프로그래밍 명령이다. 그리고 이 명령은 느낌이 함께해야 강해진다. 말만 하지 마라. 느껴라. 그것을 가졌을 때의 표정, 가졌을 때의 태도, 가졌을 때의 에너지를 느껴라. 그게 바로 풍요 마인드셋의 시작이다. 풍요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다. 풍요는 상태다. 풍요는 파동이다. 그리고 그 파동은 나는 이미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서만 나온다. 지금 은행 잔고가 부족해도 당신의 의식이 가난하면 돈은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간다. 왜냐하면 무의식이 그 상태를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자기 이미지는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풍요의 그릇 크기다. 그 그릇이 작으면 기회도 못 담고 사람도 못 담고 돈도 못 담는다. 그러니까 그 그릇부터 키워야 한다. 지금부터 해야 할 건 받을 준비다. 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처럼 감정 반응을 해야 한다. 그 이미지 속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게 현실이 따라오는 유일한 방식이다. 이제 당신은 상상하는 법을 알게 됐다.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이미지에 감정을 실고 그 감정을 반복함으로써 무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법도 배웠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분명하다. 움직여야 한다. 생각만으론 부족하다. 상상도, 명상도, 선언도 결국 현실에 닿으려면 행동이라는 다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행동을 기준으로 믿음을 점검하기 때문이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 모든 문장은 당신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진짜가 되거나 그냥 말이 되거나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 하나가 필요하다.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단 1mm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 전화 한 통, 계획 노트에 한 줄 쓰기, 영상을 찍어보기, 의자에 앉아 집중하기, 나는 한다라고 소리내어 말하기. 이 작은 행동들이 무의식에게 이건 진짜다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의식은 본격적으로 현실을 재조직하기 시작한다. 단, 그 변화가 진짜로 지속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 있다. 감사. 감사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예의가 아니다. 감사는 에너지 조율 장치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기회로 전환시키는 파동이다. 아직 오지 않은 현실에도 감사를 보낼 수 있다면 그건 곧 나는 이미 그것을 받았다는 진동 신호다. 무의식은 그 신호를 읽고 당신의 정체성을 바꾼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바뀐 순간부터 세상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된다. 우연인 것처럼 예정된 듯이 아무 노력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사람과 기회가 당신을 찾아온다. 이건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다. 이건 자기 진동의 법칙이다. 지금까지의 당신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정이 부족했고 감사가 없었으며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준비되었다. 그 준비는 외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정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렬이 반복되면 당신은 지속 가능한 성공의 진입점에 들어선다. 단기적인 변화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원하는 건 계속 유지되는 나다.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채로 살아가는 나. 그건 의식의 힘만으로 안 된다. 그건 무의식이 다시 기본값으로 설정돼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매일 반복해야 한다. 이미지를 떠올리고 감정을 느끼고 감사하고 행동하고 조금씩 더 깊이 몰입하고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그리기.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은 성공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는 한다. 반복한다. 같은 이미지를, 같은 말투를, 같은 감정을, 그 반복이 그들을 다시 그 성공의 파동 위에 머물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다. 당신이 어떤 현실을 살게 될지는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스스로를 그렸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생각은 단서였고, 이미지는 설계도였고, 감정은 에너지였고, 행동은 그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릴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움직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 이상 도착한 것이다. 성공은 행운이 아니다. 성공은 먼저 그림자에게만 주어지는 현실이다. 이제 눈을 감고 다시 떠올려라.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잠시 멈춘 다음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걷기 시작할지를 그리고 말해라. 나는 지금 성공을 먼저 그리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그림대로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상상하는 그 장면은 당신이 앞으로 살게 될 현실이다. 지금 그리는 모습이 당신의 말투를 바꾸고 당신의 표정을 만들고 당신의 걸음걸이를 결정한다. 사람들은 행동으로 현실을 바꾼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행동은 언제나 상상에서 시작된다.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없다. 움직임 뒤에는 반드시 이미지가 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 장면의 조각들이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감정을 만든다. 그 감정은 파동을 만들고 파동은 행동을 유도하고 행동은 현실을 다시 써내려간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무기력하다면 행동을 탓하지 마라. 상상을 의심하라. 당신이 매일 어떤 장면을 그리고 있는가?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이미지에 어떤 감정을 입히고 있는가? 그게 곧 지금 당신의 현실이다. 그리고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져도 결국 원래대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행동은 근육이 아니라 마음속 이미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미지가 먼저다. 행동은 그 이미지를 따라간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다. 성공한 사람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된 상상을 무기로 쓴 사람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떠올리고 그 이미지에 감정을 쏟고 그 감정에 맞는 파동을 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틴 사람이다.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다. 이건 현실 설계다. 당신이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결심이 약해서가 아니다. 상상이 빈약해서다. 구체적인 장면 없이 막연한 성공만 바라는 건 목표 없이 달리는 것과 같다. 당신의 무의식은 구체적인 그림을 원한다. 색이 있고 방향이 있고 감정이 실린 장면을 예를 들어봐라.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당신이 일어나는 침대는 어떤 촉감인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들리는 음악은 무엇인가? 창밖의 풍경은 어떤가? 누구의 메시지가 가장 먼저 도착해 있는가? 오늘 당신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가? 그 장면이 명확할수록 당신의 몸은 그에 맞게 반응한다. 걸음걸이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말의 속도와 어조까지 달라진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이미지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내적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이게 진짜 변화다. 자기 이미지를 바꾸고 그 이미지에 상응하는 감정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행동은 이끌리는 것이다.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다. 억지로 반복하는 건 오래가지 않는다. 하지만 상상은 버틸 수 있다. 그건 지치지 않는다. 그건 당신 안에서 계속 흐른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감정이 실려야 한다. 그림만 있는 상상은 약하다. 하지만 그 이미지가 당신의 심장을 울리고 감각을 건드리고 진짜처럼 느껴진다면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인식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의 행동은 달라진다. 눈빛이 바뀌고 결정이 바뀌고 타인의 시선도 달라진다. 왜냐하면 당신의 파동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주는 파동으로 작동한다. 행동이 아니라 감정의 파동에 반응한다. 그리고 그 감정은 반복된 상상이 만든다. 지금 떠올리는 이미지가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당신의 다음 선택을 이끈다. 지금 머릿속에 흐르고 있는 장면이
당신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든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 그리기 시작해라. 선명하게, 집요하게, 지겨울 정도로. 그 이미지가 당신의 행동을 설계하고 그 행동이 현실을 다시 쓰게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믿고 있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성공을 원해. 하지만 정작 그 믿음은 생각에 머물러 있다. 믿음은 감정이다. 느껴져야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새어 나와야 한다. 당신이 진짜로 믿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게 법칙이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값을 먼저 보는 사람, 돈 이야기에 불편해하는 사람, 기회 앞에서 움츠러드는 사람, 그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위장한 자기 위안일 뿐이다. 진짜 믿음은 선택을 바꾼다. 결정을 앞당긴다. 말을 단순하게 만든다. 시작하게 만든다. 밥 프록터는 말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 보임은 결국 이미지로 연결된다. 자기 이미지가 모든 걸 결정한다. 지금 당신이 가진 인간관계, 지금 당신이 받는 연봉, 지금 당신이 내는 말투, 심지어 지금 당신이 인스타에 올리는 글귀까지 모두 자기 이미지의 반영이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해 놓았다.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안 돼.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나는 나니까. 그리고 그 정체성은 당신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을 가두고 있다. 그 틀을 깨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전략도 아무리 강한 동기부여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언제나 원래의 설정값으로 회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설정값을 바꿔야 한다. 무의식을 리셋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단 하나다. 반복된 이미지. 지금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무의식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반복적인 이미지를 주입해야 한다. 그 상을 떠올리고 그 상에 감정을 입히고 그 감정이 당신의 표정을 바꾸고 그 표정이 새로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걸 반복해야 한다. 그게 무의식을 다시 쓰는 유일한 방식이다. 사람들은 왜 나는 계속 제자리일까를 고민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의 무의식은 제자리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변화는 무섭고 불확실성은 위험하며 새로운 선택은 생존 위협처럼 느껴진다. 이건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다. 이건 파라다임의 저항이다. 파라다임은 당신이 살아가는 시스템이다. 보이지 않는 코딩이다. 그건 매일의 선택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나는 이걸 마인드 파라다임 포인트라고 불렀다. 기본값이 바뀌지 않으면 당신은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다. 작심삼일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다. 파라다임 충돌로 인한 회귀 반응이다. 이걸 깨려면 매일 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야 한다. 파라다임은 생각이 아니라 강한 이미지, 감정, 반복, 행동을 통해서만 바뀐다. 지금보다 더 당당한 표정, 지금보다 더 정확한 결정, 지금보다 더 단순한 말, 지금보다 더 빠른 실행, 이 모든 것이 그려진 상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 어떤 상을 그리고 있는가? 그 상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공간에 살고 있고 어떤 말투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가? 그 상에 스스로를 이입시켜라. 머릿속이 아니라 몸으로, 얼굴로, 에너지로. 그 상과 지금의 나 사이의 간극이 줄어들면 무의식은 혼란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그래, 이게 나야. 그 순간부터 현실은 파라다임대로 재편된다. 이제 당신은 안다. 행동은 생각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은 이미지로, 감정으로, 파동으로 구성된다는 것. 그러니 지금부터 진짜 해야 할 일은 반복되는 상상에 따라 행동을 정렬하는 것이다.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는 자세, 말하는 어조, 앉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지금 떠올리는 자기 이미지와 어긋난다면 무의식은 그 이미지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의식은 완벽한 일관성을 원한다. 상상한 대로 느끼고, 느낀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움직일 때 비로소 무의식은 이건 진짜다라고 믿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바뀌지 않으려 해도 바뀔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환된다. 이게 바로 행동의 에너지다.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지로 끌려가는 행동, 상상에 의한 충동, 정체성이 이끄는 실천. 이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파동의 변화가 만든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감사의 진동. 감사는 느린 에너지 같지만 가장 강한 진동을 만든다. 왜냐하면 감사는 나는 이미 그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직 받지 못한 것을 상상하고 그것에 감사를 보내는 순간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나는 이미 가졌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충분하다. 이 문장들이 감정과 함께 반복될 때 그건 마인드 게임이 아니라 현실을 리셋하는 뇌 신호로 작용한다. 당신은 감사할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당신이 이미 받는 사람의 진동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풍요는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풍요는 진동을 인식한다. 당신이 어떤 파동을 내고 있느냐에 따라 기회가 오고 사람이 오고 행동이 나를 이끌고 간다. 이게 바로 의식의 확장이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 한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채우려 한다. 하지만 의식은 넓히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머물던 파동보다 한 단계 위로 진동수를 올릴 수 있다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같은 책이 새롭게 익히고 같은 사람이 다르게 느껴지고 같은 공간 안에서도 다른 가능성이 느껴진다. 이건 시선의 전환이 아니다. 존재의 전환이다. 당신은 이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상상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파동을 설계하고 스스로 행동을 정렬시켜 현실을 끌어오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이 살아야 할 방식이다. 더 이상 언젠가를 기다리지 마라. 더 이상 이 정도면 괜찮아를 반복하지 마라. 더 이상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낡은 이미지에 기대지 마라. 당신은 지금 상상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니,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삶은 당신이 지금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반복하고 있는가에 따라 단 3개월 아니면 단 하루만 해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눈을 감고 다시 상상해라. 지금보다 더 단단한 당신, 더 여유롭고 더 정확하고 더 깊이 있고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로운 당신을, 그리고 그 이미지를 손으로 붙잡듯 감정으로 느껴라. 그 느낌을 입고 움직여라. 그 에너지로 말하라. 그 진동으로 선택하라. 그 상상이 곧 행동이 된다. 그리고 그 행동은
당신을 상상한 현실로 데려간다. 당신은 말한다. 이루고 싶다고, 변화하고 싶다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하지만 진짜로 묻는다. 그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려본 적이 있는가? 마음속에서 눈을 감은 채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선명하게, 세밀하게 그릴 수 있는가? 지금 갖고 싶은 집은 어떤 구조인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떤 향이 나는가? 주방 창 밖엔 무엇이 보이고 당신은 누구 앉아 있는가? 이건 멍하니 떠오르는 상상이 아니라 의도된 시각화다. 설계된 상상이다. 행동을 이끌어낼 에너지의 시동 버튼이다. 그리지 못하면 가질 수 없다. 상상이 없다면 현실도 없다. 왜냐하면 현실은 항상 상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생각은 파동이다. 감정은 진동이다. 그리고 행동은 그 파동과 진동이 만들어낸 결과다. 사람들은 노력한다. 하지만 상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자리를 맴돈다. 새로운 행동이 시작되려면 먼저 새로운 이미지가 뇌에 새겨져야 한다. 그 이미지가 감정을 만든다. 감정이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이 당신의 상태를 바꾼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이전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루고 싶다고 말하면서 머릿속이 비어 있다면 그건 그저 말장난이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그린 적이 없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이미지 언어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말로는 부족하다. 글로 적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그려야 한다. 선명하게, 감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상을 당신의 삶 깊은 곳에 새겨 넣을 수 있을 만큼 자주 반복해야 한다.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는 건 당신이 그리는 이미지다. 그게 현실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결과가 바뀌길 바라지만 그림은 바꾸지 않는다. 똑같은 자아 이미지, 똑같은 믿음 체계, 똑같은 감정 반응을 안고 단지 더 열심히 살려고 한다. 그리고 왜 현실은 바뀌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건 방향 없는 질주다. 지도 없이 떠나는 여행이고 설계도 없이 지으려는 건축이다. 무너지게 돼 있다. 아니,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그려라. 종이에, 머릿속에, 감정에 매일 아침 눈을 뜨기도 전, 잠자기 전 침대에 누운 그 순간 한 장면을 반복하라.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 어떤 공간에서 숨을 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고 어떤 말투로 대화하고 무엇을 입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받는지 그 상이 현실보다 먼저 도착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 그림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이다. 당신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반복된 상상은 진짜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그 상에 맞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심박이 달라지고 자세가 바뀌고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진다. 그건 우연이 아니다. 그건 상상의 진동이 행동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이전에 내릴 수 없었던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 선택은 현실을 바꾼다. 이게 변화의 구조다. 생각, 이미지, 감정, 파동, 행동, 현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과 행동만으로 결과를 바꾸려고 한다.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착각한다. 아니다. 그림이 없었을 뿐이다. 상상이 없었을 뿐이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을 뿐이다. 당신은 바꿀 수 있다. 단 그려야 한다.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생생하게. 당신은 당신이 그린 이미지대로 살고 있다. 그 이미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결과의 설계도다. 자기 이미지는 스스로도 모르게 설정된 기준점이다. 그 기준점보다 높이 올라가면 불편하다.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무의식은 당신을 끌어내린다. 반대로 너무 낮아지면 그 역시 불편하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라는 반발이 생긴다. 그리고 무의식은 다시 끌어올린다.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준이 진짜 자신이라고 믿고 있다. 나는 이 정도 사람이지. 나는 이만큼 벌 수 있어.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오래된 이미지일 뿐이다.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어린 시절 한 번의 실패, 부모의 실망한 표정, 선생님의 무관심, 사회의 평가, 자신을 비교했던 SNS 피드 속 타인들의 모습. 그 모든 정보들이 당신의 무의식에 저장되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미지 프린트를 만든 것이다. 그 이미지는 바꾸지 않으면 당신을 끝까지 지배한다. 자기 이미지는 단지 심리학적 용어가 아니다. 삶을 조종하는 무의식의 코드다. 자기 이미지보다 더 큰 인생을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이상을 꿈꾸는 순간 무의식이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은 스스로 행동을 망가뜨린다. 기회를 놓치고 사람을 밀어내고 성장을 피한다. 그 모든 건 나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무의식의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제 그 이미지를 재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새로운 그림이다.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 당신이 되고 싶은 삶, 당신이 마주하고 싶은 사람, 그 모든 장면을 자세하게 반복해서 생생하게 상상하고 감정으로 덮어야 한다. 그 감정이 반복되면 무의식은 그것을 새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잠재의식의 재프로그래밍이다. 무의식은 언어를 해석하지 않는다. 논리도 따지지 않는다. 그저 반복되는 감정과 이미지를 진실이라고 믿을 뿐이다. 그러니 당신은 말해야 한다. 나는 가능한 사람이다. 나는 그 이미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그 모습이 편안하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말에 어울리는 이미지, 그 이미지에 어울리는 감정, 그 감정에 어울리는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 그 세 가지가 일치하는 순간 당신의 무의식은 바뀐다. 바뀐 무의식은 당신의 현실을 밀어낸다. 당신을 지금 있는 곳에서 새로운 무대로 옮긴다. 그 무대 위엔 지금까지 당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기회, 관계, 수입, 감정, 자신감이 있다. 하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선 풍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원하면서도 풍요를 불편해한다. 풍요는 단지 숫자가 아니다. 풍요는 에너지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나는 받아도 괜찮다는 내면의 허락에서 나온다. 지금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무의식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풍요를 끌어올려면 풍요로운 사람처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이미 가진 자처럼 말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택해야 한다. 그럴 때 무의식은 이 사람은 이 에너지에 익숙하다고 느끼고 그에 맞는 현실을 정렬하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파라다임의 전환이다. 파라다임은 의식이 아닌 에너지의 흐름을 재배열하는 구조다.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당신이 머무는 파동을 바꾸는 것.
그 파동은 상상에서 시작되고 감정으로 강화되고 반복된 행동으로 고착된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 같은 이미지를 그리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에 맞게 선택한다면 3개월 안에 파라다임은 반드시 이동한다. 그걸 버티는 사람이 변했다고 불린다. 지금까지 이미지와 감정으로 무의식을 재편했다면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 행동 없이 바뀌는 현실은 없다. 하지만 이건 기존에 억지로 짜낸 노력과는 다르다. 이건 이미지를 따르는 행동이다. 그려진 상에 끌려가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그게 진짜 변화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파동이 당기는 힘. 당신은 그 이미지 속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선택하기 시작해야 한다. 단지 눈을 감고 상상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 상이 진짜라는 듯 살아야 하고 그 그림이 현실보다 더 진짜라는 듯 반응해야 한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가 쌓이면 당신의 무의식은 이게 진짜 나야 라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순간 현실이 재구성되기 시작한다. 우연처럼, 타이밍처럼 사람이 바뀌고 기회가 보이고 두려움이 줄어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단 하나의 감정이 있다. 감사.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왜냐하면 감사는 나는 이미 받았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진짜로 그것을 끌어온다. 왜냐하면 그 감사는 결핍이 아니라 충만의 파동이기 때문이다. 감사는 진동을 바꾼다. 감사는 당신의 상태를 바꾼다. 감사는 의식을 넓힌다. 당신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이미 갖고 있는 것들에 하나씩 감사를 느껴야 한다. 지금 있는 침대, 오늘 먹은 음식, 배울 수 있는 콘텐츠, 말할 수 있는 기회, 여전히 꿈꿀 수 있는 마음, 그 작은 감사들이 내면을 정렬시키고 파동을 정화한다. 그리고 그 파동 위에 풍요, 기회, 사랑, 돈, 확신이 놓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이 없다면 아무리 성공이 찾아와도 당신은 스스로 그걸 밀어내게 된다. 풍요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다. 풍요는 의식의 위치다. 당신이 머무는 에너지 레벨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감사에서 시작된다. 감사하고 행동하고 반복하고 상상하고 다시 감사하라. 그렇게 당신은 지속 가능한 성공을 설계하는 사람이 된다. 단기적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살아내는 사람은 이미지를 바꾼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단지 잠깐의 자극이 아니라 매일의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당신은 스스로를 다시 그려야 한다. 당신의 말투, 표정, 호흡, 결정, 반응, 모든 순간이 당신이 반복한 상에 다 있어야 한다. 그때 의식이 확장된다. 세상이 넓어지는 게 아니다. 당신이 넓어지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막혀있던 문제가 풀리고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사람과 연결된다. 그건 마법이 아니다. 그건 진동의 재구성이다. 당신의 진동이 바뀌면 세상이 당신을 다르게 인식한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당신이 원하던 현실로 당신을 이끈다. 그러니 잊지 마라. 그려지지 않는 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반복되지 않는 건 잠재의식에 새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건 에너지를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건
현실로 들어서지 않는다. 지금 눈을 감고 다시 그려라. 당신이 되길 원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 말하고 움직이고 결정하고 감사하라. 당신을 데려간다. 당신을 만든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렸던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